네,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특징 ETF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으로 오늘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추린 특징 ETF는 이런 것들이에요. 국가별 차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외 성장 테마, 블록체인, 그리고 일본 관련 ET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다 6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전반적인 지수 동향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6주 연속 상승을 계속했어요. 지금 주간 단위로 체크하면서도 또 상승했네, 또 상승했네 그러니까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얼마나 6주 연속 상승이 좀 얼마나 자주 있었나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 1928년 이후로 이제 S&P 500 기준, 1928년 이후로 총 5,005번의 주간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6주 이상 상승을 했던 케이스가 총 151건, 3% 정도 내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극히 이제 드문 이제 구간으로 그러네요. 들어갔고요. 참고로 이제 가장 연속 상승 많이 했던 주간은 이제 13개 주 동안 이제 상승을 했던 13주? 네, 동안 했던 경우들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지금 6주 연속 좀 상승을 계속해서 이제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관련 섹터들이 좀 계속해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AI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기대감 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여기 이제 중간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녹색 화면으로 녹색 이제 박스로 나타난 부분이 있네요, 이제 가운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6주 연속 좀 상승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오늘 이제 타이틀이 지금 차별화라고 좀 네. 달아놨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잘 이제 우리가 좀 놓치고 지나갔지만 지금 6주 연속 역시나 좀 상승을 해왔고 반면에 이제 중국은 다시 지금 약세 전환. 네. 그다음에 일본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연간 단위로 좀 이어왔지만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은 좀 이따 다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본 이야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 일단 미국 지수 뭐 어떤지 전반적인 흐름 간단하게 봤는데 중요한 타이틀이 국가별 차별화예요. 해서 이제 주요국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지수 동향이 어땠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국가별로도 확실히 좀 흐름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혹은 멕시코, 인도 이런 네. 국가들 연간 단위로 좀 상승 흐름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홍콩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부진한 모습 좀 이어가고 있죠. 지금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가장 상단에 이제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이런 것들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큰 틀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상반기 미국 교역국 1위를 또 차지를 했어요. 네. 지금 원래 이제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중국은 캐나다에 이어서 3위로 좀 밀려나 있는 상태고요. 확실히 변화가 좀 생겼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어떤 이제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혜 국가로 계속해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멕시코라든가 인도 이런 국가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볼 만한 국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중국은 좀 계속해서 정말 이제 상상하는 모든 악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주요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좀 부진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또 폐렴 관련된 이슈들도 좀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짚어드렸던 바 있어요. 실제 그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지수 동향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 이제 지난주 영상에서 성장 테마의 동향을 연초 대비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짚어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뭐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구나 정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좀 최강세 ETF로 또 언급이 됐던 이제 블록체인 ETF가 또다시 이제 주간 단위로 또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블록체인 ETF 중에 하나의 뭐 티커로 이제 BLOK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거의 80% 넘는 상승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외에도 좀 상승 흐름 보이는 것이 AI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ETF입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생성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 해서 좀 뭐 B2B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또 알파벳에서 제미나이 관련된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제미나이 이런 것들 이제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계속해서 이제 경쟁적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친환경은 역시나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약세 흐름, 반면에 최근에 금리 부담 내려가면서 조금 이제 반등 흐름 나오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조금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소폭 반등 나오는 모습 네.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성장 테마의 흐름 자체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의 흐름이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 한 가지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블록체인 좀 짚어볼까요? 네. 네. 블록체인 계속해서 좀 강세에 좀 이어나가고 있는 네. 모습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블록체인 작년에 워낙 또 안 좋았던 부분이긴 맞아요. 합니다만 최근 들어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티커로 이제 BITS라는 티커를 가진 미국 상장 ETF예요. 이 ETF는 이 비트코인 선물, 그다음에 블록체인 산업 ETF를 같이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 산업 동시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ETF일 거고요. 지금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승 흐름, 최근에 좀 가파르게 또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네요. 지금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그 최근에 이 창업 투자 회사 관련된 ETF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여기 편입돼 있는 이제 우리기술 투자가 좀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지금 네. 주나무 지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강세 좀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부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만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변동성이 살짝 커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 이야기를 뒤에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앞서 이제 초반에 드렸는데 일본 지수 2주째 약세였다고 잠깐 이야기하셨어요. 좀 네. 자세히 볼까요? 네, 일본 직전주 같은 경우 소폭 하락을 했다가 이제 지난주에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네.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가장 이제 큰 이유를 좀 찾아보면 결국 이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우려감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네. 거. 그래서 좀 더 이제 짚어보면 이제 12월 7일 날 이제 일본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던 부분이 좀 약간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걸로 좀 해석이 됐습니다. 이제 금융 상황이 좀 굉장히 내년 금융 상황이 굉장히 도전적일 것이고, 이 임금 인상과 그리고 이 물가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되게 되면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료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드디어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측면에서 이 위험 자산인 주식들, 주식 관련된 것들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이 일본 국채 금리, 다음에 엔화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차트 바로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려보면 왼쪽에 이제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일본 토픽스 지수고요.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일본 국제 10년물 금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약간 미세하게 좀 튀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은 이제 일본 상장 ETF들, 이제 주간 하락률 상위 ETF들 좀 추려본 건데, 자동차 운송이라든가 혹은 에너지 자원, 반도체, 수출 대기업처럼 약간 수출 비중 높은 ETF들의 하락률이 좀 높았다. 다만 이게 좀 내년 4월 정도는 돼야 좀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이제 임금 인상이랑 물가 선순환이 좀 확실해지면 if 만약에 이제 확실해지면 폐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임금 인상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그 흔히 이제 춘추라고 불리는 이제 봄철 이제 네. 임금 협상이 마무리돼야 어느 정도 좀 숫자로 들어올 거다 보니까 보통 3월달 정도에 마무리가 돼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4월달 정도는 돼야 좀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혹은 숫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미리 반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최소 내년 3, 4월은 돼야 있지 않을까라는 거 짚어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 ETF들 흐름 어땠는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외 좀 특징적이었던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도 보면서 제가 좀 놓치고 있었구나 싶었던 영역이긴 해요. 제가 계속 보던 부분인데 좀 최근에 좀 못 보다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구나 좀 짚었던 산업이고요. 지금 네. 바로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뭔지 볼까요? 네, 글로벌 항공산업입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미국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제 글로벌 항공산업을 이제 편입하고 있는 제츠라는 이제 제트기를 연상시키는 네. 이제 티커를 가진 ETF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유가가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비용 부담 감소라든가 혹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네.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는 이제 회색 음영으로 나타난 것이 최근 1년 동안 누적으로 이제 자금 유출입이에요. 지금 9월까지 자금이 계속해서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유출 규모가 좀 축소되는, 줄었네요. 네, 네. 이제 주가 올라오면서 같이 이제 자금 유입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미국 순매수 상위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특징을 좀 확인해 보죠. 사실 주간도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약간 이제 띄엄띄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맞아요. 한데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도 있어서 아, 정리를 했어요. 네. 우선 네, 순매수 상위 ETF들 좀 리스트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이 리스트에 최근에 거의 없었었거든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뭐 반도체 혹은 나스닥 100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약간 특이하게 중국 지수 관련된 ETF들이 좀 들어왔다. 그러네요. 그럼 물론 나머지 사항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채권이라든가 배당 혹은 반도체 계속 이제 이어서 보면 역시나 뭐 미국 대표 지수라든가 뭐 미국제 장기물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으로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좀 특이하게 중국 지수 들어와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배짜리. 네, 역시나 또 레버리지 부분들은 그러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유의하십사. 이것도 그러게요.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할까요? 주간 요약 들어볼게요. 우선 주간 요약은 이제 6주 연속 상승한 미국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6주 연속 상승이라는 것이 흔하게 나타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측면에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이제 둘 부분 있긴 하지만 이 연착륙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부분들 좀 체크하면서 계속 가져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 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